오늘부터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흑체 복사. 흑체라는 가상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전효과. 광전효과는 메탈에 빛을 쏘아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 현상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 스펙트럼이고, 고전역학에 의하면 수소 혼자 스펙트럼은 연석 스펙트럼이어야 하는데 실험적으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력량은 고전역학적으로는 연력량이 온도에 무관해야 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연력량이 온도에 따라서 마구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배우고 연력량에 대해서는 연력학을 배우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의하면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이 간혹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입자의 상태를 파동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빛은 일렉트릭 필드도 전파해 나가지만 마그네틱 필드도 전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도 보다시피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전파해 나가기 때문에 그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독립변수가 공간의 좌표와 시간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량이 전파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종속 변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낼 때는 여기가 E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의 파동 함수를 나타낼 때는 M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빛하고 분자나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빛은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특히 일렉트릭 필드가 중요합니다. 일렉트릭 필드하고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마그네틱 필드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와의 인터랙션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상호작용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은 주파수나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저블이 있고, 그거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인프라레드, 더 길어지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빛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저블보다 주파수가 커지면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 왼쪽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레드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몰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분자가 적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 빛 에너지를 분자는 뭐로 사용하냐면은 진동 운동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분광학을 다른 말로는 진동 분광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뭐에 사용하냐면은 회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다른 말로는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울트라바이올렛이나 엑스레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전자전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에 1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을 때 UV나 엑스레이를 쏘아주게 되면은 1s에 있던 전자가 이제 2p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바꾸는데 필요한 빛이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로서 행동할 때도 있지만 파동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인터피어런스입니다. 파동은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지만 입자는 절대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재미있게도 입자로서의 성질을 띠고도 있지만 간섭 현상도 보이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빛의 파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x는 공간 좌표를 나타내 주고 t는 시간 좌표를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전파해 나가기 때문에 파동 함수의 독립 변수는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나가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전파해 나가는가를 나타냅니다.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는 E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는 M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소리는 뭐가 전파해 나가냐면은 압이 전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이제 이런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공간 좌표가 나오고 시간 좌표가 나오고, 여기 앞에는 전파되어 나가는 물리량. 만약에 이 함수가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낸다면 y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나타내주면은 자기장을 나타내주고, 이것이 만약에 소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라고 하면 여기 y는 나타내는 의미가 음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파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동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 함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도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뭐냐면은 전자도 파동인데 그 전자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 함수를 보통 psi xt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파동 방정식은 얘와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